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2번 문제에 뒤이어서 36번 문제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 3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리고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가 늘 빈칸 문제와 함께 오답률 1, 2, 3위를 다투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은가 분석을 할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주어진 문단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부분하고 각 문두의 문단의 문두를 맞춰보시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B다. 그러면 B에 가서 또 B를 정리하고 B의 어떤 특정 부분이나 혹은 마지막 부분을 또 나머지 A와 C의 문두하고 맞추는 이 두 번만 하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순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독해를 전부 다 하지 않고도 빨리 풀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로 틀리니까 아예 몰라서 틀리는 경우 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if running were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 of fact로 시작하는 이 순서 문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쓸데없이 힘차네요. 지금은 여러분 시간 보이시죠? 9시 12분입니다. 지금 퇴근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고3 담임인데요. 지금 고3들은 열심히 수능을 위해서 자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대신에 애들 면접 봐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수업은 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퇴근 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학습이라는 것이 이 글의 소재는 학습이네요. 학습이라는 것이 were simply 가정법이네. 가정법이라는 거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건데 단순히 어떤 matter of 문제라면 accumulate는 축적하다라는 뜻의 살짝 어려운 동사입니다. 축적하는 문제라면 뭐를 어떤 지식의 목록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학습이라면 근데 이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국어 공부도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목록을 축적하는 것의 문제라면 사실은 지식의 목록을 단순히 축적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뒤에서 뒤집어지겠구나가 벌써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은 영어 지문은 특정한 틀이 계속 반복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 연습, 그 다음에 문장을 생각하는, 문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예측하는 사고력을 계속 기르다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만 읽고도 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자, 아마도 이 글은 지식이 단순 사실 축적이라는 통념에 반대해서 쓰여진 글인 것 같고요. 글쓴이가 학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글일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그것은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만약에 w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or totally new information. 자, 보세요. 만약에 지식이 단순 축적이야. 그러면은 아무런 차이도 없을 거래. 어떨 때? 만약에 우리한테 제시가 되는데 두 가지 정보가 제시됩니다. 1번 information 정보인데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약간 아주 살짝만 넘어선 정보. 1번, 2번 totally new information. 완전히 새로운 정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약간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이 두 개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차이점을 만들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죠? 학습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라면. 근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 두 가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학습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 지식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자, 요까지 하고 문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자, 첫 번째 A부터 보고 이 우리가 읽은 내용과 좀 결이 맞는지를 볼 거예요. A. If we are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however. 벌써 아닌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하고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역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역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두 가지 정보가 있었어요. 완전히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 그리고 약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넘어서는 정보. 이 두 개가 아마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A의 문두는 앞부분에 information that'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지금 주어진 문단에서 이미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B. The adjustment are clearly smallest. 그 조정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 수정 혹은 수정은 명확하게 가장 적을 것이다. 근데 그 조정이 뭔지 우리는 몰라. 아니야. 자 C. Each fact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each fact가 지칭할 만한 게 바로 두 가지 정보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약간 넘어선 정보, 또 완전히 새로운 정보. 그래서 C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가 올지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려운 순서 문제는 처음은 쉽게 줘요. 근데 그 다음에 A가 오는지 B가 오는지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틀려요. 예. 자, C로 가겠습니다. 각각의 사실, 즉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약간 넘어선 정보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는 각각의 사실은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각각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어질 것이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어질 것이다.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however, 또 역접이네. 자, connectionist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지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글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커넥션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연결주의자라는 어떤 사람의 사고 흐름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연결주의자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조직이 되는데 어떤 활동의 패턴, 활동 패턴으로 조직이 된대요. 여러분 근데 그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금 뭘 역접했는지 눈치채셨어요? 네? 눈치를 채셨나요? 그렇지. 학습이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라는 것을 지금 역접을 해서 사실은 학습이 사실의 축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 패턴으로 조직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역접이 되긴 됐네요. 자, 그리고 It's time we learn something new.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수정해야만 한대요. modify, 수정하다. 뭐를? old pattern, 오래된 패턴을 수정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keep the old material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동안에 오래된 그런 지식, material 물질보다는 지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래된 정보나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old pattern,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오래된 패턴을 수정해야만 한다. 이게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지 단순 축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정을 하고 고치고 다듬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거야. 아까 조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이 modify가 바로 여기로 이어집니다. 다른 색깔로. modify가 너무 굵네요. 네, 당스럽네. modify가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니? 라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끝. 답은 C, B, A가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도 되긴 되죠. 그래도 B하고 A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이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adjustment가 바로 modify의 paraphrasing, 재진술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니가 출제 의도고요. 갑니다. 그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이 뭐지?
우리 뇌는요, 학습을 단순한 지식의 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뭔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조정을 한대요. 그것이 명확하게 가장 적게 일어난대. 그 조정을 가장 덜 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 다른 말로 하면 information that'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When it is compatible with what we already know. comparable은 꽤 어려운 단어죠. 양립할 수 있는, 양립하는 이란 뜻입니다. 같이 간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갈 때, 그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그러니까 약간만 새로울 때, 그 조정은 조금만 일어난대. So that 그 결과로 the old pattern need only a little bit of adjustment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그래서 그 올드 패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패턴은 약간의 조정만 필요한데 뭐 하기 위해서? accommodate는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accumulate도 그렇고 accommodate도 은근히 생긴 게 비슷한데 수능 빈출동사입니다. accommodate, 수용하다. 그 다음에 accumulate, 축적하다. 아셨죠? 자, 이제 갑니다. 자, B하고 A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중요. 요 그냥 문dum하고 치울게요. 자, B에서 말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렇지. A에서 학습은 단순 사실의 축적이 아니라 뭔가 조정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 modify를 adjustment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가 약간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넘어섰을 때는 조정이 조금만 일어난대. 그러면 이제 뭐 말해야 돼? 얘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Totally new information 어디 갔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역접 한번 시키고요. 이제 알겠다. 이거 똑같은 말이네.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we need to make larger adjustment. larger adjustment하고 뭐가 지금 대비가 됩니까? 수능 영어는 별거 없어요. 그냥 대비되는 거 찾아내면은 지문이 이해가 쏙쏙 됩니다. larger adjustment. a little bit of adjustment. 지금 대비되죠. 그리고 또 뭐가 대비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여러 가지가 대비되죠. Information that'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Totally new information. 대비되고 그 다음에 running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 of fact하고 뭐였습니까? 이게 되겠죠? Our knowledge is organized into patterns of activity.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씩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독해는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하는 글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설명 패턴 아니면 이렇게 대비 패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대비 패턴이 더 킬러 문항에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패턴이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we need to make rather adjustment.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가 완전히 새로운 정보일 경우에는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10점. To the unit of pattern we already have it.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의 단위에 수정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We already have가 unit of patterns를 수식하겠죠. Which requires changing the strength of a large number of connection in our brain. 이것은 우리 뇌의 많은 수의 어떤 연결의 힘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 과정을 많이 바꾸겠죠. 커넥션리스트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 연구한 거 맞는 것 같네. 왜냐하면은 connections in our brain이니까 커넥션리스트는 뇌과학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유추를 해야지 커넥션리스트 이거 무슨 뜻이야 나 모르는데 사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영어 독해 망합니다.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내가 하다가 진짜 졌다 했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 거고요. 무조건 지문 안에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모조리 찾아서 내 머리로 한번 싹 계산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전 찾는 거야. 그래서 커넥션 리스트를 사전 그러고 나서 찾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이게 공부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독해가 국어에 비해서 조금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요.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까?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한국어 원어민이죠. 우리도 나름 원어민인 상황에서 글들이 더 훨씬 지문이 길고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좀 글이
좀 각색된 글이란 말이죠. 문제에 맞게 각색된 글이기 때문에 그 수능 영어가 제공하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막 지문의 수준을 벗어나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이 수능 영어에 맞는 독해 연습, 사고 연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처음 새로 보는 지문이라도 수능 영어의 패턴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독해가 다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글쓴이가 최소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는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능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국어 문해력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